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지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출근길 문답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 소통 업적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전격 중단이 됐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혹시 이렇게 중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네. 그러셨습니까? 왜 예상을 했냐면은 네. 사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해온 행동들 있잖아요. 네. 정말 바로 앞에 있었던 MBC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 배제 그것만 봐도 설마 거기까지 우린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네. 설마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날 MBC 이기주 기자와 그 네. 이기정 비서관 사이의 설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네. 저러다가 설마 도어 스태핑 중단하는 거 아니겠지라고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설마. 예, 설마라는 걸 당연히 붙였죠. 설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중단했군요. 그러니까요. 네. 예. 문희정 평론가님이 중단시킨 것 같은 느낌. 제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문희정 평론가님은 어느 정도 그런 뭐 예상이 됐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MBC 기자와의 설전 정말 그것이 중단의 배경이고 원인일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촉매제가 된 거죠. 촉매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준 격이에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네. 중단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유는 뭐냐면 네. 도어 스태핑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만 오래 근무하다가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도어 스태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정도로 준비해 가는데 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나올 수 돌발 있어요. 질문 그렇죠. 나오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정무적 판단이 빨리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의 경험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직 경험이 짧고 공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찰 위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 정무적 판단이 빨리 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끊을 수 없었던 중단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걸 가장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로 계속 홍보해 왔거든요. 예. 일단 청와대에서 나오는 명분 이거였어요. 소통. 네. 그러니까 소통하겠다. 용산 시대를 열면 소통하겠다 했고 소통의 가장 큰 상징적인 행위가 도어 스태핑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중단하는 순간 본인이 청와대를 나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또 잃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잠깐 멈춘 적이 있었어요. 며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죠. 예. 근데 바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 네. 근데 주위에서는 사실요. 여당의 뭐 많은 분들도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본인도 부담이 됐을 거다. 다만 그런데 이거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에서 갑자기 이제 그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런데 뭐 그냥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주는 격으로 이제 MBC 기자가 질문한 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저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게 아니라 즉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싶었는데 네. 계기를 못 찾다가 이번 MBC 기자의 어떤 질문 이걸 빌미로 삼아서 중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예. 이유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도대체 그 불미스러운 사태라는 게 기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정부가 생각하는 불미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대통령은 네. 난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고 나에게 불편한 질문은 난 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함부로 선을 넘어오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걸 중단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윤석열 정부답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네. 중단하는 방식도 참 윤 정부다웠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만이 아니고요. 바로 뒤이어서 용산 집무실 내부 입구에 가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가벽을 설치했죠. 이 부분은
필요한 저는- 조치였을까요?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외국에 이제 그 정상이 왔는데 네.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언론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보도했다는 게 이유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용산으로 옮길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소통을 의미를 뒀고 소통이라 하면 벽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가르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건데 네. 가벽을 설치해버리면 이제 대통령 이동 동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자들이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자들은 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벽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무슨 예를 들면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접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과연 소통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네. 점에서. 그래서 용산으로 옮기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고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으면 네.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도어스텝을 중단하더라도 거기 굳이 가벽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 아니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가려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대통령실은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가벽을 설치해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불통의 어떤 그 상징이 돼버렸다. 그래서 기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출근하자마자 벽을 보고 출근을 하니 예.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본인이 했던 약속을 뒤집는 꼴이 돼서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예. 그 명분으로 든 지난 2일에 외신의 그 웹인의 방문이라는 게 사실 아소다로 전 총리 일행단인 것 같아요. 2일이 있었거든요. 지난 2일에. 네. 근데 그때에 문제된 걸 무려 18일이나 지나서 그걸 이유로 가벽을 설치한다? 글쎄요, 저는 언뜻 그거 인과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앞서 문희정 평론가께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아하다는 말씀 주신 게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본 게 그 기후 회의였던가요? 해리스 부통령에게 미국 기자들이 막 소리 질러대고 질문을 해대고 근데 네. 부통령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 이 MBC 이 기자의 그런 질문이 불미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큰 그렇죠. 차이란 거죠.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자칫 국민들에게 굉장히 일반 대중들에게 예.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됐던 게 뭐냐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자는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질문해야죠, 기자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당연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서로 그건 맞다 아니다 논쟁이 오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네. 마치 그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거고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대다수에게 좀 심어줄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저거 대통령실이 저렇게 문제 삼을 정도면 기자는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어이없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외신들이 일련의 이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과 대통령과의 어떤 그 충돌이나 뭐 스캔들 어떻게 외신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럼 그렇게 외신이 좋으면 외국 가서 살아. 외신이 무슨 신도 아닌데 너네 왜 자꾸 외신을 기준에 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외신을 기준에 두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저널리즘의 그 기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외신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럼 우리 언론은 지금 어떤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외신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외신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춰봐가지고 이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에 맞구나라는 기준점을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진영이 나눠져 있다고 안 믿으시니까 그렇죠. 외국 언론은 객관적이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와는? 그렇죠. 네. 국내 정치와 상관이 없고 사실은 우리 언론하고 굉장히 좀 다른 식의 표현법을 쓰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그런 기사 표현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외신 보시면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굉장히 약간 영어 표현이라서 그런데 너무 드라이하지 않아라는 그러게요. 느낌을 받잖아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네. 이 스태핑을 중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외신들이 일제히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고 네. 사실 국가 신인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언론과 관련해서는 유독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을 피한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논조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최 교수님, 예.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중단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중간에 할 거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저는 뭐 제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 왜냐하면 언론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하면서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대변인의 브리핑이요. 정례 브리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뭔가 질문을 해야 되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대변인실이 또는 뭐 홍보수석실에서 네.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매일 뭐 정해진 시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하루에 2번 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 이 대통령실을 예전에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계속.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례 브리핑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안 하게 되면 이제는 홍보수석이든 대변인이든 아니면 수석들이든 이분들이 나와서 이 의견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대통령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으니까 대통령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언론사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취재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그 정부의 의무인가 또 대통령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빨리 브리핑 시간을 정리하고 그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언론들이 대통령실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잠시 후 10시부터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팀의 첫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우루과이를 상대로. 이번 월드컵 경기 중계 시청률 지금까지를 보면 MBC가 다른 방송사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부동이 1위가 돼버렸어요. 아하. 부동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긴 하네요. 뭐 여기 그래야 부동이죠.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 저녁 방송 1등이잖아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결과. 그렇습니까? 예, 성적표 아직 제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MBC가 갑자기 이렇게 1등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죠? 기본적으로 지금 MBC와 대통령실 또 여당이 MBC를 계속 이제 막 공격적 성향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예컨대 광고 중단 얘기도 나오죠.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죠. 대통령은 MBC 기자를 저녁에 태우지도 않죠. 네. 그다음에 뭐 MBC 세무조사하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MBC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럼 물론 MBC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MBC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뉴스 같은 경우도 그 보통 3사 방송 3사 뉴스를 보면 KBS가 부동의 1위였어요. 계속. 네. KBS 9시 뉴스가. 예. 근데 이번에 MBC가 KBS를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월드컵 그 경기 중계도 네. MBC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이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 그다음에 네. 여당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표현할 방식이 없으니 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핍박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MBC를 좀 봐주자. 그 시청률이라도 올려주자. 아하. 이런 의도가 저는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예. 일부에서는 아니 시청률 시청하시는 분이 꼭 응원하기 위해서 보는 건가? 오히려 MBC에서 어떤 또 잘못된 발언 하나, 어떤 편중한 이야기 하나 네. 감시하고 지켜보시려고 많이 보신다. 주목도만 높아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정말 감시하기 위해서 MBC가 무슨 얘기를 하나 예, 또 예. 이상한 소리 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사실 MBC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청률을 높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네. 갑자기 예를 들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역전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 정도 숫자는요 정해진 숫자예요. 네. 정말 그런 마음보다는 MBC를 안 보시는 분들, MBC가 싫어서 안 보시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의 어떤 측정이라고 하는 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샘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정도 들어와 가지고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청률이 높아져야 네. 그래야 전국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가 높아지지 않으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정도까지 오긴 어렵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나 이걸 보려고 보는 사람보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러면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왜냐하면은 11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3%에서 5%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2배 이상 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네. 월드컵 중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네. 듣고 싶었던 중계가 있지만 네. 그래도 MBC 를 보는 거예요. 응원하기 그런 분들 위해서 많아요. 안정환 해설위원 때문이신가요? 솔직하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아니, 아닙니까? 저도 어제 저 지인들을 만났는데 네. 지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인의 네. 말씀 전해드리면 네. MBC의 캐스터나 이제 말하자면 해설위원보다 딴 방송 해설위원을 더 듣고 싶은데 네. 그래도 MBC를 봐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으로 본다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예, 저는 다른 좋아하는 캐스터가 있습니다. 축구 캐스터가. 네. 근데도 MBC를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도 MBC.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월드컵이나 뭐 뉴스 시청률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네이버 뉴스에 보면요. 기자별로 명단이 쫙 있고 구독이나 응원이 있어요. 아. 이기주 기자 저도 구독을 눌렀고 응원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이기주 네. 기자가 사실은 네. 원래는 한 2,800명대의 구독자에 불과했는데 평상시에. 이 대통령실이 표현한 불미스트론 사태 이후에 네. 5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네요. 5만 명에 육박하는 기자는 이기주 기자가 독보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MBC에 대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응원의 마음이 네. 시청률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되게 감동적인 댓글 하나 봤는데 네. 한국일보 관련 기사에 샤이보이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3사 유일 언론의 역할을 한 방송사라고 판단하기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다.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언론은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와 권력을 견제하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타 언론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나? 눈치 보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그걸 지탱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다. 네. 이들이 눈을 감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와 독선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두 분 말씀은 MBC 시청률 상승의 주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죠.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네.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도 입법 논의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현재 말씀 MBC만 예를 들어도 MBC 같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 6명을 여당이 추천하고 3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임기가 그게 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그 추천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지난 정부 여당 추천 몫이 6개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몫이 3개여서 예. 국민의힘이 적은 숫자지만 이게 이제 뭐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임기가 반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 반 이후에는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이 방송사 사장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KBS는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7대 4거든요. 아.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요. 네. 그럼 항상 다수결로 하면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걸 바꾸자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 숫자를 25명 정도로 늘리고 추천하는 걸 여야가 하지 말고 예. 각계각층에서 하자. 시민사회단체, 언론 노조 네. 단체, 학자들, 그다음에 종교계 독일이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시절에 왜 이거 안 했느냐? 그때 네, 맞아요. 하지 않냐는 비판이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언론 노조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비판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만 언론 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비판을 했고 민주당이 하지 않은 거 분명히 맞고요. 그건 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동남아 순방 당시에 비공개 일정을 계속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귀국 이후 국내에서도 비공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속 촬영팀만 동행하고
나중에 관련 사진 등을 서면 자료로 언론에 배포하고 이런 방식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끊임없이 언론사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공개 행보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취재할 수 있는 접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점에서 사진을 찍고 기자들의 관점에서 본 걸 기사를 써야 될 텐데 네.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행보를 부정적으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뭐 부정적으로 꼭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긍정적인 부분 또 하는 역할 중에 좋은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내용만 가지고 기사를 쓰면 어떻게 그렇게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홍보 자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행보를 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행보들은 저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에 가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 공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국민은 언론이 보는 관점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편집된 것이고 또 좋은 면만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진실이 100%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공개 일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희식 저는, 평론가님 그런데요. 네. 그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은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너무 일정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렇게 로우 프로파일 비공개 행동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비판하냐 이런 이제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 비공개 행보인데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시잖아요. 아 공개를 하는 것이 그 정말 비공개 행보시면은 끝까지 국민들한테 그럼 비공개로 하세요. 네. 아니 말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비공개 행보를 했는데 모든 국민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 내용이 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한 내용에 따라서만 알아야 되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언론을 전부 다 국정 홍보처화 시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MBC 기자회가 언론 자유와 MBC 기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호적인 기사와 받아쓰기로 권력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주저없이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전 언론사한테 우리가 던져주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만 해.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비공개 행보 앞으로 계속할 거니까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돼. 근데 너무 슬프게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받아쓰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쓰면서도 뒷부분에 네. 이 비공개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목조목 짚는 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공개할 거면 기자들 함께 공개를 하고 아닐 거면 끝까지 그냥 끝까지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비공개 하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 최 교수님, 네. 그 케냐 영부인 네. 레이첼 루토 여사와 환담 자리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한국의 급속 발전 비결은 새마을 운동이다라는 소개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 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케냐에 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경인일보에서 2016년에 보도했던 기사예요. 경인일보라는 신문사에서 2016년에 보도를 했는데 새마을운동 중앙에는 최근 케냐의 유력 언론 매체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8일에는 케냐의 또 다른 언론 매체 더스타에서 한국의 농촌 개발 모델 케냐 경제 발전을 위한 적용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2개 지면 분량으로 특집 기사를 냈다. 아하. 그 말은 이미 케냐의 새마을운동에서 이미 알려졌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의 이 대통령 부인과 영부인 케냐의 영부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겠죠. 알려줬으니까. 네.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를 들면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새마을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계 11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으면 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줬다라면 도리어 케냐의 대통령 부인은 그걸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가서 이 적용을 해야 돼. 새마을운동은 2016년에 이미 소개가 됐으니 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또 새마을운동 얘기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